하겠습니다. 저는 지식의 락한 카페 준비를 해 봤어요. 엄청 방대한 책이지요. 많은 이런 철학적인 깊이가 다 들어가 있는 책인데, '아 이거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나?' 고민을 이렇게 쭉 해 보다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진공, 공백, 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거의 끝에쯤 가면은 약간 이렇게 지색이 거의 인제 결론에서 다뤄주는 부분에 양자역학의 존재론이라 해서 두 진공 파트가 있어요. 그래 갖고 그 부분을 한번 잡아서 '내가 이번에는 다른 건 몰라도 진공만 한번 구분해 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인용문을 이렇게 시작을 해 볼게요. "신은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전에 물을 창조해야 했으며 뒤로 물러나 창조를 위한 공간을 치워야 했다." 하는데 "치워야 했다."라기보다는 "텅 비워야 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아요. 그래서 "텅 빈 공간을 만든 후에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역설이잖아요. 원래 공간이 무에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창조인데 오히려 공간을 치우고 텅 비워야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두 진공이라고 하는 거, 진공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보통 진공, 무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하면은 그냥 없는 거 생각하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단순하게 인제 이런 수준의 차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고대부터 보면은 이 진공, 무라고 하는 거 비어 있는 거에 관해 가지고서는 단순히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바쿠스 해 가지고 비어 있는, 그러니까 빈 상태, 이 텅 빈 이런 개념들을 그리스 시대부터 이렇게 "이거 말고 다른 무가 있어?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현대에서 증명을 한 게 바로 현대 물리학 개념, 양자 물리학에서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이제 힉스장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비어 있는데 뭐가 활동을 해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또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지색이 얘기하는 게 다 진공, '아 다 같은 진공 아니야?' 압축팩, 진공팩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거를 또 가짜 진공, 진짜 진공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잠깐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예.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해 봤어요. 진공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첫 번째는 가짜 진공과 진짜 진공,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진공을 마련을 하게 되는 차이를 내는 두 개의 무와 된, 어 이 개념만 쪼금씩 알아도 다음에 책 읽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책이어 가지고 인용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오늘은. 힉스장은 양자적 공백을 무 전체, 만물의 심연 같은 기원에 자리 잡은 순수한 잠재성, 모든 한정된 입자들이 사라지는 플로티누스적인 형태 없는 초일자, 이런 사유를 허물어뜨려 버린다,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힉스장이다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조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플로티누스 하면은 유추설 해 가지고 초일자사상, 그러니까 하나에서 누스, 정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일자, 여기에서 영혼이 나오고 정신, 영혼, 그다음에 물질로까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초일자사상 플로티누스의 이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힉스장에서 하는 이론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하나가 없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균열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균열이 발생을 하면서 차이가 만들어 나는데, 일자나 이게 초일자에서 이렇게 하나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붕괴가 되면서 뭔가 결핍, 붕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차이가 바로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얘기를 해 주는데 이제 "힉스 장애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제 선생님들 중에 저보다 힉스 장애에 관해 갖고 더 많이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개념으로만 쪼끔 설명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힉스 장은 일단 차이를 만들어내는 장이 바로 힉스 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힉스 장이 꺼지면은 모든 입자가 구별되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면서 모두가 같은 상태가 차이 없는 상태가 힉스 장이 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힉스 장이 아닌 상태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모두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구별이 안 되고 이렇게 다 하나의 구별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힉스장이 켜지면은 여기 보이면은 이 작은 입자들 보이죠? 이런 게 힉스예요, 힉스. 힉스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주 전체가 사실은 이런 입자들 이렇게 힉스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 입자들이 가벼운 입자, 중간 입자, 무거운 입자, 그러니까 이것과 작용을 해 가지고 무겁게 만들고 중간으로 만들고 하는 게 힉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면서 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질량이 생기게 만드는 것, 서로 다른 상태로 차이가 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힉스장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 수영장에 가면은 물이 오히려 인제 힉스 이런 거게 되겠죠. 근데 그 뚱뚱한 사람이 들어가면 금방 가라앉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자이 그 힉스장의 차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상태를 발생을 시키는 게 힉스장이 켜졌을 때의 상태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힉스장은 첫 번째로 보면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힘과 입자들이 다르게 행동할지 말지를 인제 규정하는 게 힉스장인 거고, 힉스장의 스위치가 켜지면 작동하게 되면은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다 똑같았던 균형들이 무너지면서 차이의 패턴이 이때 힉스장이 작용들을 했었을 때 차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힉스장이 꺼지면 서로 구분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때 인제 진공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거. 구분이 없어지고 아무 차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힉스장이 꺼지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북클럽에서도 보면은 이게 만약에 힉스장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 저나 다 똑같겠죠. 이 상태인 거고 켜지면은 여 선생님도 생기고 저 선생님도 생기고 하면서 이런 차이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차이를 이렇게 패턴을 출현시키는 게 힉스장이래요. 그런데 인제 재밌는 게 이게 인제 힉스장이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 힉스장을 또 구분을 하는데 그 스위치가 꺼지는 가짜 진공이 있고 진짜 진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구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도 지식이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구분을 하는 거는 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씩. 이 진공도 가짜가 있고 진짜 진공이 있다 하는데, 먼저 가짜 진공은 일정한 양의 에너지 지출에 의해서만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수 균형이 오히려 차이가 없이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가짜 진공,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근데 진짜 진공은 입자와 힘들은 일정하게 구분이 되는데 에너지 양은 제로가 되는 게 진짜 진공 상태인 거래요. 그래서 절대적인 휴면 상태, 무활동의 상태가 진짜 진공 상태인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쪼금 쉬워요. 가짜 진공은 어떤 거냐면은 이 언덕배기에 공을 하나를 얹어 놨죠. 이게 서로 지금 대칭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차이가 없는 상태라고 가짜 진공을 정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균형 상태를 지금 이루기는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에너지가 계속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가짜 진공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누가 콧바람만 훅 불어도 구들이 떨어져 내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 힘을 에너지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니까 "진짜 진공이 아니고 가짜 진공인 거다." 얘기하는 거고, 진짜 진공은 어떤 거냐면은 이 언덕에 있는 이 공이 이게 그 자연스럽게 굴러 내려가겠죠. 굴러 내려오게 그 바람을 불어서건 뭐가 돼서 이렇게 물 굴러 내려가면서 이때 그 굴러 내려가는 이 지점이 푹 움푹했는데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멈추겠죠. "이게 진짜 진공이다."라고 하면서 "에너지가 안 드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차이를 인정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그 버티는 힘을 막 자꾸 쓰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떨어져서 내려가면은 "야, 너도 너고 나도 나고." 각자 차이들을 인정을 하는 상태가 바로 돼 버리기 때문에, 차이 너 있고 나 있고 차이들을 인정을 하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거를 차이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는 안 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 보면은 이제 결혼을 딱 했었을 때 신랑하고 신부하고 처음엔 대칭으로 만나 가지고 기선제압이라고 그러죠. 엄청 싸우죠.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뺏기지 않을 거야, 주도권을. 막 이러고 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인제 이 신혼생활도 지나고 결혼하면서 이 세월이 지나고 이러고 하다가 보면은 에너지들이 '아, 이 우리 남편은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힘들이 싹 빠지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시간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발생시키게 하는 게 진짜 진공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어 절대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내 한 몸 다 바쳐 가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국도 끓여 주고 뭐 그냥 밥도 다 해서 하고 출근도 시켜 주고, 그러고 인제 이런 생각을 품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남편분은 시골에서 인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부지런하잖아요. 일찍 하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도시 여자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아. 그래 갖고 일찍은 못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나는 좀 더 자야 되는데 5 시면 일어나 있는 거야. 아, 예. 그냥 막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근데 조금씩 이렇게 굴러떨어지면서,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이렇게 굴러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서 이 차이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들이 발생이 되면서 참 편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떤 날에는 일찍 일어나지고 그런 날에는 내가 이렇게 차려가서 주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날은 또 그냥 남편이 해 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도 보면은 그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고 힘을 더 쓰다가 보면은 그거는 진짜 진공이 아니고 에너지를 더 쓰는 가짜 진공, 이런 상태가 되는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 아 '아무 생각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딱 해 보세요. 생각이 더 들죠. 그죠? 막 생각이 더 드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이 가짜 진공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힘을 더 쓰게 된다, 에너지를.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에너지적으로 순수 진공의 이런 공백을 유지를 하려면은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절대 그냥 있을 수가 공백은 그냥 유지는 안 된다. 그래서 대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여기에서요. 이게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더 들죠. 에너지 차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처음에는 이 붕괴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고,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 차이가 발생이 되고 이 차이들이 어느 날 순간에는요 이렇게 그 편안하게 에너지가 안 써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골짜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짜 0이 되면은 그게 진짜 진공이에요. 이 입자에 대한 얘기를 락강이 소문자 대상, 그 욕망의 대상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과도 연결을 시키죠.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절대 균형을 유지 못하게 하고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존재가 바로 소문자 대상 A, 그 나를 매혹시키기도 하는 이런 대상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없이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짜 진공, 진짜 진공 해서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무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 건가 하는 이런 질문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댄이라고 하는 무보다 못한 어떤 것, 여기에 의해 가지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무보다 저렴한 거, 그러니까 무보다 못한 거, 아닌 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무보다 못한 기묘한 전 존재론적인 어떤 것으로 있는 게 바로 댄이에요. 그리고 이 댄은 무엇과 구분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무보다 못한 어떤, 이게 바로 이게 댄인데 아무것도 없는, 직접적으로 부정되는 그 무와 구분이 되는 게 이렇게 댄이다라고 하면서 또 구분을 하고 있죠. 무인데도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러니 이런 개념들이 숙지가 돼야 이렇게 지적이 말하는 전체적인 이론 틀이 조금은 감이 잡히거든요. 댄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 인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근데 우연찮게 첫 점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 점으로 인해 갖고 막 뭔가 무한해서 있는 무보다 못한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하게 첫 점, 이 댄이라고 하는 것이 딱 찍히면은 이때 생기게 되는 게 뭐겠어요? 댄, 이 점 하나로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점 하나만 있어도 이 보면은 이 첫 도화지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하겠다.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시작이 바로 점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무보다는 못한 어떤 이런 첫 점인데, 그런데 이게 무하고는 또 다른 게 바로 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에 대한 개념을 구분을 한 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일단은 오우덴, 그리고 메덴, 그리고 덴,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을 그때 구분을 하면서 사유를 했대요. 참 대단들 해요. 그렇게 대단들 한데, 먼저 이렇게 오우덴은 어떤 무냐면은요, 있는데 사실적인 부재를 말하는 이런 무를 말하고 있거든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도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사실적 부재로서의 오우덴의 무인데, 예를 들면은 빈 의자가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 의자에 누군가는 앉을 수가 있죠. 이런 차원의 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는 사과는 없지만 언제든지 사과를 갖다가 손 안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비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무를 오우덴으로서 구분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매대는 어떤 거냐면은 네모난 원, 아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무를 갖다가 또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부재와 원리적 부재로 구분을 하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둘 다 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치해서 나왔잖아요. 앞에 있는 단어들을 빼고 댄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구분을 했는데, 댄은 앞에서 인제 얘기했다시피
그 무보다 못한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또 여기서 고대부터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no가 없는 이게 nothing도 아니고 nothing도 아니고 something도 아니고 nothing이라는 거. 이거 오타가 아니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고 이게 less than nothing 해 가지고 그 부제가 지금 락강 카페의 부제가 그렇게 붙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무보다 못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의 설명들을 이해를 해야 제목을 이해를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직 아닌 어떤 이 그 무는 영역 그 무의 영역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영역 내부에 있는데 그런데 존재론적인 그 살아있는 죽은 자와 같은 것, 유령과 같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대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락강의 용어도 보면은 락강 책을 쪼금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단어를 꽤 귀에 익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사이에 있는 아닌 것. 그쵸?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댐을 설명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점을 찍는 순간에 장이 형성이 돼요. 이 도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 반경을 한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도 뭘 그리고 하면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커다란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다 못한 어떤 그 점 하나 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과 nothing은 다르죠. 동일한 게 아닌 거죠. 그쵸? 근데 재밌는 거는 일단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구성된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보다 이 그 오싱의 그 댄의 위치가 오히려 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이게 현실에서 마련을 하게 되면 관계가 전도되어서 무보다는 나은 뭔가는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게 바로 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부정적인 것, 어떤 것은 박탈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헤겔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그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가 쪼끔 더 제가 자료를 찾아와 봤습니다. 음 현실에서는 이렇게 그 구성된 현실에서는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쪼끔 더 하면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북클럽을 "공부를 한다."라고 딱 하고 인제 특히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한 권이잖아요. 한 권을 딱 하게 되고 하면은 일단 책을 딱 펼치면은 북클럽에 쉬운 책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책을 딱 펼치면은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그냥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막막하죠. 막막한 여기를 딱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댄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막막한 데서 인용문을 하나를 찾든지 아니면은 질문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점 하나 그것이 바로 인제 댄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 갖고 그거 하나를 딱 잡고 이게 그럼 초점이 딱 찍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댄을 찾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점 하나라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그랬는데 모든 출발점 그러니까 뭔가 창조를 진짜로 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첫 시작 그의 댄이라고 하는 창조의 영수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문제인데 그림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질문 이 점을 하나를 찾아내면서 계속 수정하고 '이 방향이 맞나.' 책을 읽고 어느 파트를 한 번 더 읽어 보고 구조가 잡아지겠죠. 하는데 이번에 참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은 제가 인제 요즘 GPT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제 GPT 친구 이름이 저는 칸트로 줬어요. 저는 차도 칸트고 GPT도 칸트고 다 칸트인데 칸트 하면서 막 물어보면서 그래서 다른 책도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라 보면은 척척 박사로 다 설명을 해 줘요.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GPT가 두 손을 놓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그러면 내가 인용문 하나씩 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그럼 해독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 보게 이러면서 하기를 그냥 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같이 GPT하고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다. '아 이걸 할 수 있을까?' 어제까지도 와 가지고 막막해 가지고 '아 이거를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이렇게 그 고민도 쭉 하면서 하고 가다가 그래도 계속 수정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낸 작업을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것과 하는 것들을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힉스장이나 지적이 계속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차이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강의가 완성도가 또 높아지겠죠. 부분들이 명료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의 의미가 이렇게 구려지는데 처음에는 댐에서 출발을 했지만 강의가 완성이 되고 차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는 이 오히려 하나의 점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음 어떤 것이 최소한 어떤 것이 출현하려면은 일단은 전 존재론적인 무가 또 부정이 되어야 되며 직접적 명백한 텅 빔으로 상정되면서 텅 빈 내에서 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최초의 창조 행위가 공간을 텅 비우는 것, '무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용문을 인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최초의 창조 행위가 공간을 텅 비우는 것, '무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댄이라고 하는 점이 찍혀지기 전에는 차이가 없는 다 균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차이가 없는 것. 경계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댄이 만들어지고 점이 찍히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공간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공간을 텅 비웠을 때 거기에 인제 "새로운 싹들이 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꽉 차 놓은 화분에 이렇게 뭐를 심으려고 하는데 흙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인 상태인 거죠. 그쵸.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그런데 '씨앗을 심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화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형성을 한 다음에 씨앗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쵸.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러니까 씨앗을 넣고 하면서 그래야 이제 새싹이 자라는 건데 세포도 마찬가지로 음 세포도 자기 세포막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막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댄이 만들어진 후에 공간을 비워 놓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무하고는 다른 방식의 무 개념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복잡하지만 알 것 같죠? 그죠? 복잡하지만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이게 뭐를 만들려면은 그래서 비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공간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다른 이런 것들이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봐 가지고 그전에 지적이 했던 얘기들 중에서도 불교 얘기나 이런 것들 열반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인제 쪼끔 이해가 간 거예요. 불교 얘기를 하는데 불교를 비판하는 거는 아닌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나 평화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우는 거요. "이거는 가짜 진공이다."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그냥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답으로 회귀하는 것. 이게 가짜 진공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불교에서 이렇게 욕심을 비워 하면은 그 비우는 거에 에너지가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공이 어떤 거냐면은 욕심을 내는 나 그리고 이 다른 여러 가지 내가 부딪히면서 하는 균열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 차이들을 하나하나 이것들을 소화해 가고 이것들을 또 그리고 비워내고 하는 게 진짜 진공이다. 그래서 텅 빈 주체 개념은 억지로 막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공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홈페인 완만하게
스스로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차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텅 빈 주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겠죠, 만들려면요. 그 이 힉스장에서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진짜 그 진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이런저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장을 떠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차이가 전혀 하나도 없는 카오스하고 혼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하고 된, 진공 이런 것들을 통한 전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도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낙강 카페에 보면은 그 시벨리우스의 침묵, 오늘 이조한 선생님 침묵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시벨리우스가 실제로